요즘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과불화 화합물 PFAS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에요. PFAS는 향수를 포함한 일부 화장품이나 개인 위생용품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향이 더 오래가고 제품의 품질을 높여준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문제는 이런 물질들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며 심지어 항암제 내성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시대라는 책을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제가 그 책을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호르몬이 생태계와 인체 모두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그 피해 속에 살고 있다고요. 요즘 들어서 향기 공해, 후각 기능 상실, 화학향에 대한 알레르기 같은 키워드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인공적인 향보다 자연적이고 안전한 대체 향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집에서도 자연적이고 안전하게 나만의 시그니처 향을 만드는 방법.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집에서 직접 화학물질 없이도 하는 천연향수를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화학적인 물질에 노출되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으로, 두 번째, 코로, 세 번째, 피부로. 그 중에서도 코와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게 바로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과 향수입니다. 매일 바르고 뿌리고 흡수되다 보면 이 화학물질이 내 몸에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쌓이게 됩니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사실 저도 임신을 하고 나서야 이 문제를 깨달았어요. 평소에 매일 쓰던 향수와 화장품 냄새가 갑자기 너무 구역질이 나고 또 월미가 날 정도였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태아에게 이 인공향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이 먼저 알아차린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에 저는 향기 덕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향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이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면 아파트 1층에서도 우리 집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섬유유연제를 듬뿍 쓰고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 신사동 향수 편집샵에 가서 수십만 원치의 향을 막 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무 향이나 쓸 수 없게 된 거죠. 내 몸에 그리고 아이에게 안전한 향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들어 쓰는 천연 향수 레시피와 함께 PFAS 같은 화학 성분 없이도 진짜 나의 향기를 찾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천연 향수와 상업용 향수의 차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천연 오일 향수는 시중 향수처럼 강하고 오래가나요? 정답은 성격이 다르다입니다. 산업용 향수는 화학적으로 향을 안정화시키고 향이 멀리 퍼지고 그리고 오래 남도록 인공 성분을 좀 넣습니다. 반면에 천연 향수는 순수한 식물성 오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의 세기는 약하지만 피부 자극이 거의 없고 또 자연스러운 힐링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 화학적인 구조가 우리 뇌의 발달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중 향수는요, 인공적 강렬함을 남기지만 천연 향수는 부드러운 자기 향기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수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캐리어 오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캐리어 오일은 시중에 아몬드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굉장히 많지만 저는 코코넛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코코넛 오일은 가격이 저렴하고 거의 모든 향과 잘 어울리면서 향의 지속력도 좋습니다. 다만 얼굴용 세럼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으니 바디 향수나 롤온 향수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향수는요,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모든 향수는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됩니다. 이걸 알면 향의 조합이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로요, 탑노트는요, 처음 맡았을 때 느껴지는 향입니다. 보통은 시트러스 계열의 열매의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질, 라임, 자몽, 베르가못, 그리고 레몬,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미들노트는요, 향의 중심이자 개성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식물의 잎이나 꽃에 해당됩니다. 제라늄, 캐모마일, 장미, 일랑일랑, 그리고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사이프레스와 같은 잎의 계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베이스 노트입니다. 가장 오래 남는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뿌리 오일이라고 하는 나무 계열의 아로마 오일이에요. 그래서 시더우드, 진저, 바닐라, 프랑킨센스, 샌달우드 등이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향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30%의 탑노트, 50%의 미들노트,
20%의 베이스 노트가 30, 50, 20 법칙이 가장 안정적인 향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만약 뿌리는 향수가 좋다고 하시면 아까 우리가 선택한 에센셜 오일에 이렇게 식물성 베이스로 한 알코올만 있으면 만들기가 쉽습니다. 30ml 공병에다가요, 이렇게 똑같이 베르가못 6방울, 그 다음에 라벤더 6방울, 그리고 샌다루드 2방울 하셔서 식물성 알코올을 여기다가 이렇게 채우시는 겁니다. 네, 채우시고 뚜껑을 닫으시고 또 마찬가지로 흔들어서 원하는 곳에 뿌리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30ml 스프레이에 식물성 알코올과 아로마 오일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향을 맡아보면요, 굉장히 플로럴하고 그리고 시트러스의 이런 상큼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향을 맡아보면 이런 플로럴한 부드러움 속에 시트러스의 산뜻함이 감돌아서 굉장히 우아하고 자연스럽고 여성스러운 향이랑 데일리로 정말 딱입니다. 마지막으로 향의 지속력을 높이는 과학적인 팁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향수의 단점은요, 지속력이 약하다는 점이에요. 그럴 때는 베이스 노트의 오일의 비율을 조금 늘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샌다루드 오일이나 미르 오일 같은 베이스 노트를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성분들은요, 향의 발향을 늦추고 피부의 향이 오래 머물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천연향수 만들 때 주의할 점은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일의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플라스틱 병보다는 유리병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플라스틱 오일은요, 오일과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탈레이트의 이런 안 좋은 성분들이 몸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피부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팔 안쪽에 소량 발라서 알러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만들지 말고 소량으로 실험하면서 향의 밸런스를 조정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향수 장인의 길입니다. 오늘은 2가지 관점에서 향수를 알아봤어요. 감성적으로 집에서 손쉽게 나만의 향을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죠? 천연 향수는요, 단순한 향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에너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비율과 팁을 활용해서 나만의 시그니처 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댓글로 향수 클래스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향기는 플로럴 시트러스 향 만들기입니다. 이제 실제로 블렌딩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즐겨 쓰는 플러티 향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할 오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벤더, 베르가못, 샌다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리세이지, 총 15방울 정도에서 20방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를 호호바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로 채우셔서 가볍게 흔드시면 완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쁜 마음에 드는 병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이로 뿌릴 용도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한 원석이 들어있는 예쁜 로론병에 샌다루드 오일을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고른 베르가못 오일을 라벤더 6방울, 그리고 나머지를 코코넛 오일로 채우면 끝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짝꿍인 로론병을 마개를 닫고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서 섞으면 완성됐습니다. 만드는데 5분도 채 안 걸려요.